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중국 한 농촌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인데요. 한국이 대단해봐야 우리 중국은 못 따라가지.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배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국의 기술을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의심하고 싫어했던 중국인들이 한국의 상황을 보고 나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한국에게 배우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것을 보고 중국은 바뀌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기술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헤이룽장성 다허우 마을의 촌장 리진퉁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엔 한국 사람들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부인들을 전혀 믿지 않았죠. 우리 마을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집단 농장 시절부터 이어진 낡은 농법으로만 농사를 지었거든요.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들, 딸들은 모두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가버렸고 손자 하나만 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봄이었어요. 갑자기 한국에서 농업기술팀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 정부에서 농촌 발전을 위해 외국 기술을 도입한다는 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또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요. 그 전에도 몇 번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5년 전엔 태양광 사업이라며 사람들이 와서 온 마을을 뒤집어 놓고는 아무 성과 없이 사라졌어요. 3년 전엔 관광농업 개발이라며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땅만 파헤치고 갔죠. 그때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또 몇 달 있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떠날 거라고 생각했죠.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왕나오시 할아버지는 아예 대놓고 반대했어요. 그분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76살이신데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에요. 한국팀이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차 세대에 나눠 타고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5명 정도였나요? 리더는 김재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8살 정도로 보였어요. 첫인상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김재현이 처음 인사를 나눌 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더라고요. 발음은 어설퍼도 성의는 있어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첫 미팅을 했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또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건가요? 지난번 태양광 사업처럼 말이에요. 김재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마 예상했던 반응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실험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성공하러 왔다고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손자 리샤오밍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22살인 샤오밍은 농업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한 상태였어요. 농업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시로 나가고 싶어 했지만 제가 붙잡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번엔 정말 뭔가 달라질까요? 샤오밍이 물어봤을 때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정말로 이 마을을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한국 팀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바로 공사를 시작하거나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재현 팀은 달랐습니다. 김재현은 매일 아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어색한 중국어로 간단한 말들을 건네더라고요. 처음엔 사람들이 어색해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팀원 중에 박미영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였는데 농업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박미영은 우리 마을 노인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전통 농법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고 메모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왕나오시 할아버지도 처음엔 경계하셨는데 박미영이 몇 번 찾아뵈니까 마음을 조금씩 여시더라고요. 박미영이 한국의 전통 농법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걸 들어보니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특히 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똑같았죠. 중국의 농업 역사는 정말 깊고 훌륭합니다. 박미영이 왕나오시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할아버지 표정이 환해지는 걸 봤어요.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살았던 분이시거든요. 젊은이들은 할아버지를 꼰대라고 생각했고 정부에서도 낡은 농법이라며 무시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전문가가 진심으로 존중해주니까 기분이 좋으셨을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손자 샤오밍에게서 일어났어요. 김재현이 어느 날 샤오밍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한국의 청년 농부들 이야기를 들려준 거였어요. 스마트팜으로 성공한 젊은이들, 농업으로 억대 연봉을 버는 사람들 같은 내용이었죠. 농업이 첨단 기술과 만나면 젊은이들에게도 충분히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김재현의 이 말이 샤오밍에게는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샤오밍이 제게 와서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농업이 정말 멋진 직업이라고요. 젊은 농부들이 컴퓨터로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농업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재현이 보여준 한국 농업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온실 안에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물을 주고 온도를 조절하고 심지어 병충해까지 예방하더라고요. 박미영은 또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전통 농법의 장점과 현대 기술의 장점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무작정 새로운 걸 들이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었어요. 왕나오시 할아버지께서 60년간 쌓으신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걸 현대 기술과 결합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머니들이 박미영을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한국 요리 레시피를 궁금해하기도 했죠. 저도 모르게 한국 팀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왔던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성급하지 않고 우리를 존중해주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보였거든요.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팀이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 한쪽에 작은 온실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스마트팜 시범 재배를 해보자는 거였죠. 처음 온실 골조가 올라갈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신기해했어요. 일반 비닐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유리로 된 벽면에 각종 센서들이 붙어 있고 컴퓨터 모니터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김재현이 시스템을 설명해 줄 때는 정말 마술 같았습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모두 자동으로 조절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도 정확히 계산해서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감에 의존하는 농업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농업이 가능합니다. 박미영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우리는 평생 하늘만 보고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농사를 짓는다니 믿기 어려웠죠. 첫 번째 시험 재배 작물은 토마토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기르는 작물이니까 비교하기 좋다는 이유였어요. 씨앗을 심고 일주일 정도는 순조로웠습니다. 새싹이 올라오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토마토 모종들이 시들기 시작한 거예요. 김재현과 박미영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각종 센서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영양분 공급 상태도 점검해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거든요.
왕나오시 할아버지가 그때 나서셨습니다. 온실 안을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젊은 것들이 흙을 모르는구나. 할아버지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계는 모든 걸 완벽하게 측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흙의 상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우리 지역 흙은 다른 곳과 성질이 달라서 일반적인 데이터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땅에서 60년을 농사지은 내가 틀렸다는 말인가요? 할아버지의 이 말에 김재현이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던 거죠.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외부 기술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거든요. 저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손자 샤오밍도 의기소침해졌어요. 한때 농업의 미래에 대해 꿈을 꿨는데 현실은 역시 냉혹했죠. 하지만 김재현과 박미영의 반응이 이전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포기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더 열심히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토양 샘플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박미영은 특히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께 직접 가르침을 청하더라고요. 전통 농법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이 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진심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패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 실패 이후에도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나오시 할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토양을 개선한 후 두 번째 시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영양분 공급 방식을 적용했죠.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토마토 모종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았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온실을 구경 오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센서들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온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양액 공급 시스템도 말썽을 부렸죠. 김재현이 밤새 장비를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장비인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리 없다는 거였죠. 박미영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시스템이 말썽을 부리는 거였죠.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외국 기술이 뭐 그리 대단한가.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도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두 번 실패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손자 샤오밍이었어요. 한때 농업의 미래를 꿈꿨던 아이가 완전히 의기소침해졌거든요. 도시로 나가겠다고 매일 조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포기해요. 농업은 답이 없어요. 샤오밍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꺾여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김재현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네 번째 점검을 하던 중에 전자 제어 시스템에서 뭔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을 찾아낸 거였죠.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김재현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마을 안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할까 싶었거든요. 박미영도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매번 고장이 나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는 거였죠.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할까 싶었거든요. 모두 어려운 형편은 마찬가지인데 굳이 발전을 방해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마을 출신인데 인근 도시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장외이밍이었어요. 45살 정도 되는 사람인데 꽤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거든요. 장외이밍은 우리 마을을 포함해서 주변 농가들의 농산물을 싸게 사서 도시에 공급하는 일을 했어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만약 우리 마을이 스마트팜으로 성공해서 직접 판매를 시작한다면 장외이밍 입장에서는 손해가 클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죠. 김재현과 박미영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온실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스템 접근을 제한했죠. 마을 사람들에게는 당분간 온실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박미영의 끈질긴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온실 주변을 감시하더라고요. 김재현도 함께 돌아가면서 지켰어요. 저도 궁금해서 몇 번 함께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에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거든요. 박미영이 제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누군가 온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깜깜한 밤이라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책으로 봐서는 젊은 남자 같았어요. 그 사람이 온실 뒤편으로 가서 뭔가 조작하기 시작했거든요. 박미영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10분 정도 지나니까 그 사람이 다시 나왔어요. 그때 박미영이 후레쉬를 켜면서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세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김재현이 다른 쪽에서 막아섰어요. 결국 붙잡혔죠. 알고 보니 우리 마을 젊은이 중 하나인 리다웨이였어요. 리다웨이는 26살로 평소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설마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발뺌을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구경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박미영이 찍은 영상을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어졌죠. 시스템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결국 리다웨이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장외이밍이 돈을 주고 시킨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500위안씩 총 3번 받았다고 했어요. 리다웨이 입장에서는 큰 돈이었겠지만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왜 그런 짓을 했나? 제가 물어보니까 리다웨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생활이 너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장외이밍이 만약 스마트팜이 성공하면 마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죠. 장외이밍의 진짜 목적은 자신의 유통망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우리 마을이 스마트팜으로 성공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독점적 지위가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음 날 바로 장외이밍을 불러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어요. 하지만 리다웨이가 증인으로 나서고 돈을 받은 증거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우리의 진정한 적은 가난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탐욕이었습니다. 김재현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 사람들을 의심했던 제가 바보 같았거든요.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장외이밍을 마을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했고 리다웨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팀과 함께 일하면서 제대로 된 발전을 이뤄보자고 했죠. 왕나오시 할아버지가 그때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로구나.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비로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김재현과 박미영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방해 공작이 사라진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5번째 시도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재현과 박미영이 왕나오시 할아버지의 조언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거였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우리 지역의 전통 농법을 결합한 것이었어요.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할아버지의 60년 경험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서 습도 데이터 하나만 봐도 그랬어요. 기계는 숫자로만 알려주지만 할아버지는 그 숫자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시거든요. 언제 물을 더 줘야 하고 언제 환기를 시켜야 하는지 감각적으로 아시는 거였어요. 박미영이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할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왜 이때 이렇게 하는지, 저 때는 왜 저렇게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죠. 왕라옷이 할아버지의 경험과 우리 기술이 만나니까 진짜 완벽한 시스템이 나왔어요. 김재현의 말처럼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마토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크기도 크고 색깔도 선명하고 맛도 훨씬 좋았어요. 수확량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기존의 3배나 되는 토마토가 나온 거예요. 품질도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좋았죠. 마을 사람들이 처음 수확한 토마토를 맛봤을 때 반응이 장관이었어요. 모두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 마을에서 난 거야? 맛이 완전 다르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저도 맛봤는데 정말 달고 맛있었어요. 도시에서 비싸게 파는 토마토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손자 샤오밍의 변화가 가장 컸어요. 농업에 대해 완전히 포기했던 아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농업이 멋진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샤오밍이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가 희망을 되찾은 거니까요. 왕라오시 할아버지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의심하셨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해냈소. 할아버지가 이렇게 외치실 때 마을 전체가 환호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60년 농사 경험과 한국의 최신 기술이 만나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죠. 김재현과 박미영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계속된 실패와 의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였거든요. 마을 청년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도시로 나가려던 아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스마트팜이 정말 돈이 된다는 걸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성공적인 첫 수확 이후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현과 박미영이 더 큰 온실을 지어서 본격적인 스마트팜 운영에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토마토뿐만 아니라 오이, 파프리카, 상추까지 다양한 작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모든 작물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확량도 많고 품질도 뛰어났죠. 가장 큰 변화는 판매 방식이었어요. 박미영이 온라인 직판매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이제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처음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우리 마을 채소를 주문하는 거였거든요. 가격도 기존보다 2배나 높게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에는 젊은 웃음소리가 다시 들린다. 정말 그랬어요.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농업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손자 샤오밍은 아예 농업대학에 복학하기로 결정했어요. 스마트팜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재현이 한국 연수 프로그램도 소개해줬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농업이 자랑스러운 일이 됐어요. 샤오밍의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농업을 부끄러워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니까요. 마을 경제도 크게 나아졌어요.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수익이 상당했거든요. 마을 공동 수익의 일부는 도로, 포장이나 가로등 설치 같은 인프라 개선에 사용했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견학을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의 성공 사례를 보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였죠.
김재현과 박미영이 다른 마을 컨설팅도 시작했어요. 리다웨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스마트팜 운영의 핵심 인력 중 하나가 됐어요. 왕나오시 할아버지는 마을의 기술 고문 역할을 맡으셨어요. 전통 농법의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하시죠. 할아버지도 정말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늙은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줄 몰랐네. 할아버지가 농담처럼 하신 말씀인데 정말 그래요.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할아버지의 조언을 구하러 와요. 마을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절망적이고 침체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활기차고 희망적이에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많이 들리고 젊은 부부들도 늘어났어요. 온라인 판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주문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정부에서도 우리 마을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농업 현대화의 성공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각종 언론에서도 취재를 오고 견학단도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농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죠. 특히 젊은이들이 농업을 멋진 직업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1년 반의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김재현과 박미영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마지막 날 마을 전체가 나서서 작별 인사를 해주었어요. 김재현과 박미영이 떠난 후에도 우리 마을의 발전은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된 거였어요. 현재 우리 마을은 인근 지역의 스마트팜 거점이 됐어요. 다른 마을에서 기술을 배우러 오고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기도 해요. 샤오밍이 그런 일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박미영은 중국 농업부의 초청으로 정기적인 자문을 맡게 됐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중국에 와서 여러 지역의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있어요. 김재현도 한중 농업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됐어요. 우리 마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마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2년 전만 해도 젊은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마을이 이제는 활기가 넘쳐요. 새로 결혼한 부부들도 여러 생겼고 아이들도 늘어났어요. 수익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어요. 마을 전체 소득이 10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예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이 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웃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 같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한국 드라마도 자주 보고 한국 음식도 해먹어봐요. 가장 뿌듯한 건 이 성공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해이룽장성 내 20여 개 마을에서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왕나오시 할아버지는 이제 78살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정정하세요. 각 지역에서 자문을 요청해 와서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단순히 농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농업 관광과 체험 프로그램까지 확장하려고 해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스마트팜을 구경하고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말이에요. 샤오밍이 그런 사업의 중심이 될 거예요. 한국 연수도 다녀왔고 이제는 완전한 스마트팜 전문가가 됐거든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의 김재현과 박미영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마을은 아직도 예전 그대로였을 거예요.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서 쇠락해가는 마을이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면서 더 큰 발전을 이뤄가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해요. 바다 건너 한국에서도 김재현과 박미영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바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요. 우리 마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마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김재현과 박미영이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서 김재현과 박미영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때는 우리 마을이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 자랑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농업 현장도 직접 보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국제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기술을 배웠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전통의 지혜를 배웠어요. 그렇게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김재현과 박미영 같은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